여름이 지나고 나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저는 강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다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3월, 4월, 그리고 여름에 조금 기다렸다가 8월 넘어서 9월, 10월 이럴 때 강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미는 강의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 스트레스를 심리학, 마음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스트레스에 관련된 강의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표면적인 부분만 건드리는 심리학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식이 조절하세요. 잠을 자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런 저희가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현상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수준의 강의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게 중요하지? 라는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물론 1시간 동안, 한 2시간 동안의 강의를 할 때 심리의 기저를 건드리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나한테 스트레스인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건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던져보는 시간들, 그리고 이 스트레스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그 근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를 한 5가지 정도 다루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의 근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5개 정도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대략적인 이야기를 크게 한번 드리고, 이후에는 그러면 스트레스의 근간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이미 스트레스의 한계치, 임계치에 다다랐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변경되는 사회, 삶,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정답도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100년 전의 삶을 살아보면, 하나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면 평생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AI를 얘기하면, 처음에 AI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AI가 그 수준에 머무르나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갖고 있던 수준의 AI라면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이 없어지는 거죠. 강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또 다른 전문성을 하나하나 성장시키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100년이라는 삶이 없이 한 3개월, 1년, 2년, 3년, 길게는 5년, 10년이면 저희가 만들었던, 저희가 끊임없이 뭔가 답습했고 학습했고 연구했던 분야들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들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것,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의 임계치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그 밑단에 어떤 것들이 있지? 이거를 이해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의 근간은 어떤 게 있지? 이거를 해결하는 작업들을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게 있겠죠. 저희가 지금 충분히 생각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워낙 빨리 바뀌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를 챙기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영역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물론 핑계일 수도 있죠.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삶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만들어졌던 사회와 윤리와 어떤 기준들, 이 체계들, 그 다음 회사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갖고 있던 나의 근간들, 나의 어떤 가치의 기준들, 나의 삶의 평가 체계들,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엔 두 가치 간의 괴리, 두 문화 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뭐 해야만 해. 늘 저희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 해. 이런 식으로 보여야만 해. 이런 다양한 고민과 갈등거리를 갖고 있다 보니 이거 스트레스로 인지하지 않았음에도 그것들을 스트레스로 인지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의 근간들 를 한번 이해해보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룰 때는 저희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ABC 이론, 그래서 A를 사실은 액츄얼 이벤트,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 다음에 B를 빌리프 시스템, 저의 신념체계, 가치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컨스퀀스, 결과물을 저희가 B를 통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특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사실은 스트레스의 근간이죠. 근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B를 통해서, B의 필터링을 통해서 C가 만들어질 텐데, 그럼 B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안정, 정서적인 지지 기반인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공감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저희의 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생존인 거죠.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가는 게 뇌의 체계라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변화가는 걸 사실은 뇌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 실천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구나. 왜? 우리의 신체와 뇌는 변화에 적응에 갖춰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변화시켜서 발전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언가 변화하는 행동과 변화하는 삶의 체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가는 작업을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아니면 12월까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